안녕하세요. 대회 영상 재밌게들 보셨나요? 이번 대회에서 제가 보고 느낀 건 의미하는 게 참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지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보고 이번 대회 브레이킹 폴 골드 월드 시리즈 일본에서 열린 대회죠. 이 대회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물어보신 분들이 조금 계세요. 저희 생각을 물어보신 분들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영상들에 댓글 다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보아하니 자꾸 저희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저희 소신대로 행동하자는 거에 변함은 없고요. 저희는 저희의 갈 길 가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대신하여 할 말을 하겠다는 거지, 그냥 저희 영상도 안 보고 욕하시는 분들에게 맞장구 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 비보이들이 8강에 못 들어갔죠. 현재 전 세계적인 브레이킹 트렌드가 한국과는 좀 다르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일반인 분들만 그렇게 보는지 아니면 그렇게 보는 비보이 분들이 있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예전에 강할 때는 사실 파워무브나 테크닉 등 피지컬 위주로 전 세계를 잡아먹었었죠. 물론 지금처럼 잘하는 분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고요. 그거에 비해 사실 해외는 예전부터 추구해왔던 부분인데 한국이 가는 방향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퀄리티, 센스적인 부분들, 승패만을 위해서 만든 무브가 아닌 승패를 떠난 조금은 자유로운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일종의 프리스타일 같은 그런 부분들이요. 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냐면 이기려고 만든 춤, 그런 춤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잃은 거라 생각해요. 춤추는 게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일처럼 작업하는 것처럼 이제 스포츠가 되었지만 운동하듯이 춤추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건 즐기는 춤이라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많은 한국의 비보이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해외 비보이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재밌죠. 제가 봐도 춤에 많이 빠져 있고 진심인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원하시면 제가 따로 나중에 리뷰 같은 거라도 해서 설명드릴게요. 한국은 사실 테크닉 부분에서 최강이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한국은 몇몇 파워무버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하지만 그마저도 몇 명 없는 게 사실이고요. 테크닉이 뛰어난 비보이들은 사실 거의 없죠.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비보이들이 있었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비보이 정점을 이룬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들을 해왔고 그 안에서 진정 강자들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요, 모두가 살아남은 사람들과 비슷한 느낌의 춤만을 추려 한다고 보입니다. 뭔가 새로운 게 없어요. 대한민국은 예전에도 모두가 놀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춤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만약 어떤 배틀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건 알겠는데 1등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똑같이 추려고 한다는 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춤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파워무브도 고생하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이기려면 스타일 하면서 레파토리 몇 개 만들면 돼. 뭐 이런 생각들 자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모두가 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또 누군가 태클 겁니다. 파워무브 혼자 연습하다 희생당하라는 거냐? 이런 말 아니에요. 파워무브도 테크닉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요? 파워무브 못해요. 근데 스타일 무브 중에서 저보다 파워무브 못하는 분들 엄청 많을걸요? 저 파워무브 연습 많이 합니다. 제가 스타일 무브만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해외 비보이들 배틀하는 영상이 더 재밌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어쩌면 대한민국이 어떤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만 봐도 심각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현재에 있는 비보이들이 더
강해져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분들 이미 강해요. 그거 플러스 다음 세대 비보이들의 성장, 등장, 그렇게 해야만 씬의 발전이 있다, 뭐 그런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하는 생각들이 모두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비보이들 나름대로 다음 세대 성장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죠. 여러 비보이 스쿨, 저희 포함해서 키운 친구들이 대회 참여 많이 하고 입상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비보이들이 있긴 하지만 노력한다고 무조건 실력 좋은 비보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야죠. 오랜 기간 동안 판을 이렇게 키워놓은 고생한 한국 비보이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조금 더 성장이 한창이었던, 엄청난 성장을 했었던 과거의 답이 있다고 봐요. 즉 과거 그 시절, 예전 그때로 좀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한 다음 세대 비보이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하는 말들이 정답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해요. 대회 관련해서 떠도는 말들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도 생각했었던 부분들이고요. 대회 점수제에 관한 얘기인데, 의외로 많은 비보이들이 편파나 비리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괜찮대요.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랬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편파 또한 필요한 부분이고 그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 정도 편파는 있어도 된다, 암묵적인 게 기본적인 예의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선 그걸 뚫고 올라갈 실력 또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도 같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그 정도 아니고서야 대한민국 1등 하기 어렵잖아요. 대한민국을 휩쓸기 어렵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모든 걸 실력으로 뚫고 올라간 지금 유명한 팀들이, 그런 팀들이 있었고 그런 개인들도 있었고, 여기서 그런 비보이 팀들 얘기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할까봐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것도 아니지. 소신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얘기할게요. 대표적으로 진조쿠루가 그랬죠. 예전에 소위 말해 진조쿠루가 약팀이었을 때 그런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올라간 팀이 진조쿠루예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그걸 지켜봤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뛰어넘은 비보이는 주티주트나 헤디, 쇼리포스 등등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유명한 팀빨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실력으로, 굉장한 실력으로 모든 걸 뛰어넘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콜아웃을 걸었냐? 너희도 그 정도 레벨 되는 거, 너희도 뚫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설마 너희가 그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한 거냐? 이런 질문 나오겠죠? 그 얘기가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예전에 진조 말고도 뚫고 올라간 여러 팀들이 있었습니다. 라스트 포원 등등도 그랬고, 또 찾아보면 당시에 여러 팀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한국의 몇몇 팀들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 팀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대회 점수제가 아닌 토너먼트 방식이요. 점수제도 좋은 방법인 건 맞아요. 빠른 시간 안에 실력자들을 가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실력을 겨뤄서 승패를 가리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점수제의 약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점수제다 보니까 몇 팀이든 오면 점수로 뽑는데, 뽑아봤자 16강 16개 팀이나 아니면 8강 8개 팀이죠. 참가팀이 적다고 해도 최근에 40팀 이상 나오는 대회 많았잖아요. 그런 데서 차라리 32강이라던가 토너먼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작은 팀들도 기회가 오고 그 팀들도 점점 성장을 해서 다음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는데, 점수제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생길 수가 없죠. 너무 빨리 행사가 끝나버리잖아요. 보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취지가 바뀐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비보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가는 방식의 운영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전에는 예선전하고 다음날 한다던가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I think it's over. I think I'm done. You need 왜 뚫고 올라가기가 힘드냐, 이거에 대한 걸 얘기해 볼게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고 들어와야 된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갈수록 진입 장벽만 높아지고 있어요. 점수제라는 게 허점이 너무 많은 거라는 겁니다. 한국처럼 콜아웃 하나 해도 옳다 아니다 나누며 득달같이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뛰어난 신예가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람들이랑 조금 다르게 추면 개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즘은 못하는 게 돼버리죠. 점수제를 들어가니 기준이 지나치게 한국신만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즐기는 춤이 아닌 맞춰주는 춤이 돼버리고 있다는 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점수 내려면 프리즈 하고 여기서 테크닉 좀 하고, 예? 세계적인 비보이들이 정말 그렇게 출까요? 그렇게 짜 맞춰놓고서. 토너먼트의 장점은 역시 모든 비보이들에게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토너먼트로 할 때는 계속 이긴 팀이 올라가니까 참가 팀이 많으면 정말 긴 시간 배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틀 대회를 나가면 진도 빠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배틀을 하다 보니까 대회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보이 유닛 같은 대회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거기서 굉장히 많은 실력자들이 탄생했었죠. 점수제가 효율적인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만큼 모두가 볼거리와 경험할 거리를 잃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회 참가율들이 저조한데 그건 어떻게 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회 점수제 아니면 참가할 분들 점점 늘어날 겁니다. 점수제가 정말 비보이 분들 억울해하는 부분 굉장하거든요. 어차피 점수제여도 참여율 저조한데 나오는 팀도 적은데 토너먼트로 바꿔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만이 답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 빌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 했었던 올 토너먼트 대회 방식들도 많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전에 토너먼트 하면서 약한 팀이 운으로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운도 실력이었는지 나중에 그렇게 올라간 팀들이 실제로 성장하고 다음에 굉장한 실력을 보여줬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 과거들을 알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I think it's over. I think I'm done.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냥 저희는 저희 생각들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자꾸 저희를 비리 고발해주는 사람들로 엮지는 말아주세요. 저희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죠. 작은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거지 뭘 바꾸고 못한다니까요. 안 바뀌어도 저희는 크게 뭐 할 말이 없어요. 왜냐,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비보이들 잘해나가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저렇게 크게 판을 만들어 놓은 거 얼마나 고생했겠냐고요. 좀 더 판을 크게 만들자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별거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